아무리 좋은 의도로 말해도 듣는 사람이 불편할 수 있는 말들이 있습니다. 가끔은 아주 작은 말 한마디로 인해 관계가 어긋나는 일도 생기죠. 사람의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 같은 말도 다르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말 잘하는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는 5가지를 이야기와 함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혹시 내가 가볍게 한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지 않았는지 보면서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으로 다음 영상을 좀 더 빠르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든 그 영향을 미리 고려하라. 소크라테스. 첫 번째, 나이에 비해 동안이라는 말은 상대의 상황을 보고 말하라. 연예인들 사이에서는 동안 외모가 인기 있을 수 있지만 실제 일상에서는 연령에 비해 얼굴이 어려 보이면 오히려 사람들이 가볍게 보거나 경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동안 외모가 마냥 좋기만 한 건 아니랍니다. 실제로 나이에 맞아 보이는 게 사회적인 상황에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나이처럼 보여야 그 나이에 맞는 존중을 받고 제대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경험을 많이들 하죠. 또 상황에 따라서는 동안이라는 말 대신 상대방에게 더 가치 있는 다른 말을 해주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신이 받고 싶어 하는 칭찬이나 인정하는 부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어려 보인다는 말 한마디에 상당히 기분이 상했던 한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명자 할머니는 매주 목요일마다 강가에서 열리는 소소한 미술 전시회에 자신이 그린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취미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건 이미 10년이 훌쩍 넘었지만 나의 그림뿐만 아니라 여전히 새로운 작품들과 다른 이들의 시각에서 영감을 받는 것을 즐겼습니다. 어느 목요일 전시회 일정에 맞춰 명자 할머니는 단정한 청바지에 화사한 꽃무늬 블라우스를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머리는 언제나 그렇듯 깔끔하게 빗어내리고 가벼운 메이크업으로 자신감을 더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겉보기와 달리 흐르는 시간에 대한 성찰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전시회에서 그림들을 감상하던 중 어느 젊은 여성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그림들 할머니가 직접 그리신 거예요? 저도 여가 시간에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데. 멋지네요. 그런데 할머니, 나이에 비해 정말 동안이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명자 할머니의 마음 한편이 묘하게 울컥했습니다. 그녀는 수십 년 동안 삶의 굴곡을 겪으며 얻은 지혜와 경험 그리고 나이가 주는 성숙함을 자랑스럽게 여겼지만 그 말은 어딘가 자신의 존재를 외모로만 평가받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젊은 여성은 별다른 의도 없이 친절하게 말한 것뿐이었지만 명자 할머니는 잠시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러고는 온화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만 나이는 저에게 큰 자랑거리죠. 나이 들어 보인다는 것, 그것은 제가 오랜 시간 동안 많은 경험을 해왔다는 증거니까요. 외모보다는 제가 그린 그림에 지닌 이야기를 봐주셨으면 해요. 젊은 여성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명자 할머니의 말뜻을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와 할머니는 그림들 사이로 대화를 이어가며 더욱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명자 할머니는 누군가에게 나이에 비해 어려 보인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겉모습보다는 내면을 볼 수 있는 눈길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실제 나이대로 보이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직업에서 좋은 성과를 냈거나 특정 역량을 발휘했을 때 그 사람의 외모보다는 그 성과나 역량을 인정해주는 말이 훨씬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반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여 상대방에게 진심을 담아 적절한 칭찬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좋은 의도의 걱정이어도 상대는 부담을 느낄 수 있다. 누군가에게 너 많이 피곤해 보인다. 라고 말하는 것은 좋은 의도에서 상대가 걱정되어서 출발했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이 그날 좀 못생겨 보인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의 선택이 정말 중요합니다. 친구나 동료가 정말 피곤해 보인다면 그들의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에게 커피나 비타민C를 건네주는 것과 같은 작은 배려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섬세한 행동은 단순히 말로 걱정을 표현하는 것보다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상대방도 따뜻한 의미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바쁘게 살고 있는 지영의 할아버지가 예상치 못한 직원의 말 한마디에 기분이 상했던 일화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은퇴한 뒤로도 정들었던 학교 근처의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사는 할아버지는 그곳에서의 시간을 아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독서는 항상 그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에 젊은이들과 나누는 책 이야기는 그에게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늘 그렇듯이 그의 걸음은 가벼웠고 얼굴에는 미소가 띄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서관에 도착하자마자 예상치 못한 말 한마디가 그의 기분을 가라앉혔습니다. 도서관의 한 젊은 직원이 그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혹시 어디 아프신 건 아니에요? 그녀의 말투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듯 했지만 지영 할아버지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평소처럼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했던 그였지만 그 말을 듣고 보니 자신도 모르게 피곤해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쉬고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괜찮아요. 그저 이른 아침에 일어났을 뿐이니까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도서관에서 지영 할아버지는 예정된 책 모임을 가졌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누며 평소와 다름없는 열정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직원의 말이 가볍게 흘려듣기엔 할아버지의 마음 한구석이 계속해서 불편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지영 할아버지는 그날 저녁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그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는 그의 기분을 이해하면서도 다른 시각에서 접근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사람들이 때때로 걱정의 말을 건네는 건 너무나도 일상적인 일이야. 그 말에 네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다음 날 지영 할아버지는 다시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 직원을 찾아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좀 나아 보이나요? 어제는 정말로 괜찮았어요. 그저 표정이 좀 지쳐 보였나 봐요. 직원은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오늘은 평소처럼 활기차 보이세요, 할아버지. 어제는 제가 조금 성급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아무리 내 입장에서 걱정이 되어 꺼낸 말이지만 사람들의 걱정이나 말 한마디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는지에 따라 상대의 내면의 불안을 건드릴 수 있습니다. 항상 상대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기반이 된 소통의 방법이 가장 좋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살 빠졌다는 말 함부로 하지 마라. 가끔 사람들은 너 살 많이 빠졌다. 라는 말을 칭찬이라고 생각하여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상대방에게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외모에 지나치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며 또한 상대가 이전에는 더 통통했다는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상대방이 스트레스나 힘든 상황 때문에 체중이 감소했을 가능성도 있으니 이런 말이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힘든 일로 슬럼프 때문에 살이 빠졌던 은수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은수 할머니는 항상 마을에서 그녀의 따뜻한 미소와 자상한 성격으로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긴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녀는 어느 누구보다도 명랑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해왔지만 최근 들어 그녀는 조용히 자신만의 큰 슬픔을 안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평생을 함께 해온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후 은수 할머니는 큰 상실감과 함께 살아있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슬픔에 잠겨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서 보내기 시작했고, 이는 점차 그녀의 식욕을 감소시켰습니다. 따라서 그녀의 얼굴과 몸은 점차 수척해져 갔고, 이런 변화는 마을 사람들의 눈에도 띄었습니다. 어느 날 은수 할머니가 오랜만에 마을 상점에 들렀을 때 마주친 이웃이 놀란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은수 할머니, 왜 이렇게 살이 빠지셨어요? 그 순간 은수 할머니는 갑자기 이 이유가 물론 자신의 슬픔에서 비롯된 것임을 설명해야 할지 아니면 그저 웃어넘겨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칫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래요. 그날 이후 은수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의 눈길이 조금씩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살 빠졌다는 얘기는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상대도 당연히 기분이 좋겠지. 라는 내 기준에서 판단하면 상대방에게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의도로 시작되었더라도 때로는 이런 말들이 예상치 못하게 상대와의 거리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대의 기분이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필요할 때 적절한 말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외모나 체형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고 오늘따라 더 예뻐 보인다. 오늘 스타일이 정말 멋지다. 와 같이 더 포괄적이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칭찬하는 것이 상대방을 더 기분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상대방의 외모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도 칭찬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관계를 더 깊게 하고 서로의 거리를 좁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너 원래 이렇잖아 라는 말은 상대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영규 할아버지는 마을의 노인의 모임에 자주 참석하는 인물로 언제나 사람들을 웃고 즐겁게 해주는 이야기꾼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영규 할아버지는 자신 안에서 생기는 조용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너무 많이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고민에 빠져 더 많이 듣고 더 적게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 노인회에서 주최한 저녁 모임에 참석한 영규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활발하게 이야기하는 대신 조용히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오랜 친구인 성호 씨는 이런 영규 할아버지의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분위기가 잠시 조용해지자 성호 씨는 영규 할아버지에게 다소 무리하게 말했습니다. 영규야, 너 원래 이렇게 조용하지 않잖아. 왜 갑자기 말이 없어? 평소에는 엄청나게 이야기하다가 모임이 끝나잖아. 이 말을 들은 영규 할아버지는 내심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시도하는 변화에 대해 감정이 상했고 동시에 자신의 변화가 친구들에게 이해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 순간 그의 감정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성호야, 너 왜 이렇게 사람의 변화를 인정하지 못해? 나도 변할 권리가 있어. 모든 사람이 항상 똑같을 수는 없어. 이 말을 들은 성호 씨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자신의 말이 영규 할아버지에게 얼마나 무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 둘 사이의 분위기는 서먹서먹해졌고 그날 이후 몇 주 동안 두 사람은 서로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성호 씨는 영규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음을 인정하고 영규 할아버지의 변화를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영규 할아버지 역시 성호 씨의 사과를 받아들이며 두 사람은 다시 예전처럼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하고 성장하는 법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행동이나 모습을 가지고 현재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너 원래 뭐 하잖아. 같은 말은 상대방에 대한 고정된 인상을 강조하고 그 사람이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나 성장했을 가능성을 무시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은 상대방을 방어적으로 만들고 자신의 변화를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대신 특정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그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더 건설적이며 상호 발전적인 대화를 이끌 수 있습니다. 상대와의 깊은 이해와 공감을 위해서는 서로의 변화를 인정하고 그 변화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할 때 상대방도 더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임할 수 있으며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서로를 위한 이런 배려와 노력이 모여 더욱 풍부하고 다채로운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5번째, 나는 아무거나 괜찮아. 대화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상대방의 노력을 인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거나 대신에 자신의 선호를 약간이라도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난 뭐든 좋지만 오늘은 특히 파스타가 먹고 싶어. 내가 추천해준다면 그 음식을 먹어보고 싶어. 와 같은 말은 상대방에게 당신이 대화에 관심이 있으며 그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통은 관계를 강화하고 함께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더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래된 친구 사이에서 작은 오해를 불러 일으켰던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민지와 현지는 3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취향과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서로 어떤 상황에서도 큰 다툼 없이 잘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민지의 한마디가 두 사람 사이의 작은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민지의 생일이었던 그날, 현지는 민지를 위해 특별한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현지는 민지가 좋아할 만한 음식점을 고르기 위해 여러 곳을 고민하고 있었고 마침내 몇 군데를 추려 민지에게 선택을 요청했습니다. 민지야, 오늘 생일이니까 너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러 가자. 여기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좋을까?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일식집은 어때? 민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나는 뭐든 아무거나 괜찮아. 너가 고르는 걸로 하자. 현지는 민지의 대답을 듣고 조금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민지가 좀 더 특별한 생일 저녁을 기대하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말해줄 것을 바랐기 때문입니다. 현지는 민지의 대답이 상대를 고려하지 않은 무심한 대답처럼 느껴졌고 생일을 축하해주는 자신의 노력이
소홀히 여겨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일식집에서 식사를 했지만 현진의 마음은 계속 불편했습니다. 식사 후 현진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민지야, 오늘 너 대답이 좀 무심한 것 같아서 마음이 좀 그랬어. 나는 네가 좋아하는 걸 먹으러 가고 싶어서 고민했었는데 너 대답이 아무거나라고 해서 내가 준비한 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어. 민지는 현진의 말에 놀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대답이 현진을 상처 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종종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지 않고 아무거나라고 말하는 것은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겠다는 뜻에서 비롯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가 오히려 대화 상대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결정을 어렵게 만들 수 있죠. 아무거나라고 말하는 대신 몇 가지 옵션을 제안하여 상대방이 선택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을 고를 때 한식이나 양식 중에서 고르는 게 어떨까? 라고 제안하면 상대방은 당신이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고 결정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제안은 일하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함으로써 더 생산적이고 효과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게 몇 가지 선택지를 제시하는 것은 협력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말실수를 안 하려고 신경 쓰지만 말처럼 되지 않는 것이 또 말조심입니다. 말 한마디에 힘이 정말 큽니다. 실수로 하는 말이 상대방을 상처 주기도 하고 때로는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 속담에 지혜롭게 말하라, 그렇지 못하다면 차라리 침묵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무심코 하는 말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일깨워 줍니다. 말을 조심한다는 것은 단순히 조심스럽게 말하는 것을 넘어서 상대방에 대한 깊은 배려와 존중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항상 생각하며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생각을 다듬고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고민하는 습관을 기르면 무심코 내뱉은 말로 인해 상처를 주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세심한 주의는 모든 관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인해 상대가 평안을 느끼고 용기를 얻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값진 선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로 무심코 내뱉었던 나의 말 한마디에 소중한 사람과의 인연을 망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또 상대의 의도와는 다르게 내가 잘못 해석한 것은 아니었는지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또 따뜻한 햇살 같은 이야기를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